저는 고등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조금 전 아이의 방을 치우면서 혼잣말처럼 차라리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쓸모없어, 그냥 죽어버려 라는 말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공부도 못하면 누가 너를 좋아해? 정말 싫다 싫어. 방에는 머리카락과 라면 봉지, 먹고 난 그릇, 교과서, 문제집, 옷가지들, 교복, 속옷 등이 마구 뒤섞여 정말 쓰레기통 같았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공부도 잘하고 단정해서 선생님들한테 늘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살이 찌고 성적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낮아지고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아이는 잘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온몸을 달달 떨면서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정말 화도 내보고 바다도 줘보고 같이 아픔도 느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 내가 못생겨도 사랑해? 내가 공부 못해도 사랑해? 내가 뚱뚱해도 사랑해? 라고 매번 매달리듯 물어봅니다. 정말 몸서리치기 싫고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라고 대답은 하지만 정말 너무 싫습니다. 왜 내가 낳은 아이가 이토록 싫은 걸까요? 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걸까요? 정말 딸아이를 지켜보는 내 마음이 왜 이처럼 몸서리치게 괴로운 걸까요? 과거에 내가 몸서리치게 괴로워 억눌러 놓은 내 모습을 딸이 고스란히 재현시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딸을 통해 못생기고 뚱뚱하고 공부도 못한다고 느꼈던 과거의 내 모습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은 어디에 억눌려 있습니까? 바로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왜 억눌러 놓았을까요? 못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때 못생기고 뚱뚱하고 성적이 떨어져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와는 만나지지 않고 아이만 미울 뿐입니다. 아이가 그저 한심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의 인생이 저렇게 궁상만 떨다가 망해버릴 것 같고 빌빌대고 덜덜 떨다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 가서 모범생인 척 반듯하게 생활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혼자 애쓰며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마음을 느껴보려 해도 자꾸만 죽어버려, 너 같은 거 쓸모없어, 정말 추접스럽고 창피해 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나는 어릴 때 못난 나를 미움으로 억눌러 놓고 살아왔습니다. 못난 나의 열등감과 수치심을 미움으로 덮어버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못난 나를 자꾸만 다시 보여주니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내가 낳은 딸만큼은 나처럼 못난 나로 살아가지 않고 잘난 나로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데 딸도 나처럼 열등감과 수치심을 겪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치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딸이 곧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난 나와 못난 나는 잘났다는 생각과 못났다는 한 쌍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자아들입니다. 내가 어느 한쪽을 붙들고 있으면 억눌린 반대쪽은 남이 보여줍니다. 내가 잘난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사랑하는 딸이 못난 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 쌍의 생각이 서로 분리되고 너와 내가 서로 분리된 몸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현실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거울을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괴로웠는데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볼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비참함을 아이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처럼 될까봐 너무 무섭다는 말이 나왔고 한동안 연신 그 말을 되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삶은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나처럼 살아도 괜찮고 그래도 된다는 알미 왔습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 그냥 알아지는 자연스러움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내 아픔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내려온 천사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토록 나 스스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비참하게 여겼던 제가 너무 가엽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통해 꾸준히 나를 만나가야 한다는 울림도 있었습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서로 분리된 현실은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허상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면 그 세계 속의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꿈속에 갇혀 있을 땐 꿈속의 현실을 진짜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꿈속의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못난 나를 나와 동시하면 나 자신이 못난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못난 나가 진짜인지 아닌지 관찰할 수 없습니다. 못난 나로 살아가는 걸 고통스러워할 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못난 나를 벗어나 관찰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이 못난 나를 나와 동시하며 살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못난 나가 가짜임을 알게 되면 못난 나가 겪고 있는 아픔도 역시 가짜임을 알게 됩니다.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아픔 속에 갇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못난 나로 살아가면 나는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난 나를 차라리 죽이고 싶어집니다. 이 못난 나를 딸에게 투사하니 딸아이를 죽이고 싶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관찰자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상처받은 감정을 투사하는 생생한 홀로그램임을 알게 됩니다. 홀로그램 인생 영화는 누가 만들어준 걸까요? 바로 관찰자인 근원의 마음이 근원의 빛으로 만들어줍니다.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생생히 올라오도록 생생한 영화로 만들어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합니다. 나 자신이 관찰자임을 자각하고 살아야 관찰자의 눈으로 올라오는 감정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몸을 나와 동시하고 살아가면 감정들을 몸에 가둬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매 순간 관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딸아이를 떠올려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빛처럼 즉각 떠오릅니다. 바깥 세상을 떠올려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빛처럼 즉각 떠오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떠올려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빛처럼 즉각 떠오릅니다. 우주공간 전체를 떠올려봅니다. 어디서 어떻게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한 장의 이미지로 빛처럼 즉각 떠오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왜 즉각 이미지가 떠오르고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왜 즉각 이미지가 사라질까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빛의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육안으로 눈 앞의 공간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서로 분리된 물질들로 보입니다. 내 눈 앞의 공간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저 멀리서 관찰자의 눈으로 내 육안엔 안 보이는 내 몸 뒤의 공간도 동시에 바라본다고 상상하면 어떨까요? 내 몸 앞의 공간과 내 몸 뒤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내 몸은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관찰자 마음속에서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 허상의 공간 속에서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명멸하는 빛의 움직임입니다. 만일 현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많이 억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현실이 점점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건 내 무의식이 점점 점화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 산책할 때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집안 청소를 할 때도, 남들과 대화할 때도 나는 늘 근원의 빛, 근원의 사랑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거울 명상을 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무의식을 점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